반복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틀린의 반복문은 for, while, do while 세 가지가 있고요. for문은 우리가 앞에서 많이 다뤄봤었죠. 반복자라고 표현했는데요. 순환객체라는 뜻입니다. 순환객체가 갖고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루프를 실행한다는 뜻입니다. 즉, 이 for문은 순환객체 가 갖고 있는 원소 개수만큼 반복 실행을 하게 됩니다. while문은 시작할 때 조건식을 먼저 조사해요. 이 조건식이 참이면 while 블락을 실행하고 그리고 다시 조건식을 체크해서 참이면 다시 while 블락을 실행을 합니다. 1, 2, 1, 2 이와 같은 순서대로 실행이 되는 거고요. 조건이 만약에 처음 실행할 때 거짓이었다 그러면 이 while 블럭을 한 번도 실행하지 않고 빠져나올 수도 있습니다. do while은 while문과 비슷하지만 다른 점이 하나 있죠. 조건식을 마지막에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행이 끝난 다음에 조건식을 체크하기 때문에 최소한 한 번은 이 두 블럭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먼저 블락을 실행하고 조건식을 체크하고 다시 두 블락을 실행하고 조건식을 체크하고 이와 같은 식으로 실행하게 됩니다. for문은 우리가 앞에서 여러 차례 다뤄봤기 때문에 이 for문을 do while과 do while문으로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인덱스 변수를 선언하고요. 그 다음에 while j가 10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실행하면 되겠고요. 프린트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인덱스 변수를 증가시켜 줘야죠. for문에서는 이 in이 그런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원소를 가져오기 위해서 인덱스를 증가시키는 그런 코드가 필요 없었죠. 자, 이거를 do while문으로 바꾸면 이제 이 while에 대한 조건식 체크를 마지막으로 옮기고 do를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for문과 iterable 인터페이스 관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범위 연산자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얘기했지만 int range 타입은 iterable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in 다음에 범위 객체라고 했지만 사실은 순환 객체인 겁니다. 이와 같은 iterable 타입을 상속받는 것들은 범위 객체뿐만 아니고 배열 객체, 그 다음에 컬렉션 객체가 있습니다. 컬렉션 객체는 여러 개의 원소를 모아놓은 거를 말하는 건데요. list, set, map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for문에서는 in 연산자를 사용해서 원소들을 차례로 참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코틀린에 대해서 소개할 때 자바의 for문과 코틀린의 for문의 다른 점에 대해 설명할 때 이 부분을 강조했던 거를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for문에서 in 연산자 다음에 iterable 객체가 온다라는 것을 코드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int range라고 하는 범위 객체를 선언하겠습니다. int range 타입은 이거고요. 이 범위 연산자 대신에 우리 선언한 변수를 대입해도 아무 문제가 없죠. 이번에는 iterable 객체로 선언을 해보겠습니다. 비교를 위해서 요 문장은 그대로 두고요. 주석만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nt range 대신에 우리 iterable입니다. 그리고 이 각괄호를 사용하는 거는 타입을 파라미터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원소가 정수이니까 int 타입을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꿨는데도 for문이 실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죠. 이번에는 우리 배열 객체를 선언해 볼까요? array of 그리고 역시 제네릭 타입으로 원소를 선언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array의 타입은 array int 타입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와 같은 각괄호 앵글 캐릿을 사용하는 거는 전부 제네릭 타입을 허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제네릭이라고 하는 거는 타입이
파라미터인 거예요. 네, 우리가 그 배열의 원소 타입을 정수가 아니고 스트링 타입 그러면 스트링이라고 이렇게 바꿔 선언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 아이터러블 객체 대신에 우리가 배열 객체를 넣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in 다음에 오는 이 객체를 우리가 아이터러블 객체, 순환 객체라고 하는 거고요. 이 순환 객체는 다시 한번 강조했지만 범위 객체, 배열 객체, 컬렉션 객체 등이 해당이 됩니다. 순환 객체의 특징은 여러 개의 원소를 갖는다는 겁니다. 앞에서 포문을 얘기할 때 아이터러블 인터페이스를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요. 그것과 이름이 비슷한 아이터레이터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아이터레이터 인터페이스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자, 지금 범위 객체가 아이터러블 타입의 객체라고도 얘기했었죠. 그런데 우리가 아이터레이터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아이터레이터 객체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터레이터 객체는요, 아이터러블은 순환 가능한 객체다라는 의미만 있지만 이 아이터레이터 타입 객체는 순환을 직접 구현하는 두 개의 메소드, has next와 next라고 하는 메소드를 갖고 있습니다. has next는 불리언 타입을 반환하는데요. 다음 원소가 있는가라는 거고요. next는 실제로 다음 원소를 가져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곧 구현할 건데요. y를 인덱스 변수를 사용하지 않고 has next와 next 두 개의 메소드를 사용해서 순환 기능을 직접 구현했잖아요.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이터레이터 타입의 객체가 필요한 겁니다. 자, 우리 아이터레이터 레이터죠. 객체를 사용해서 while문을 구현해 볼 건데요. 지금 아이터러블 타입의 객체 인트레인지를 만들었는데 이건 순환 가능하다는 의미일 뿐이지 순환 기능 자체를 구현하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이 in 연산자를 사용해서 in 연산자와 포문을 사용해서 우리 순환 기능을 구현했는데 우리가 직접 만약에 구현을 하겠다 그러면 이 아이터러블 타입 객체에 아이터레이터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뭐를 반환하냐면 아이터레이터 타입. 이름이 비슷해서 여러분들 헷갈리겠지만 실제 기능 자체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건 순환 가능하다라는 의미밖에 없는 거고요. 이 아이터레이터 객체에서는 이제 순환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메소드. 자, while에서 has next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 next를 사용해서 원소를 가져오는 거죠. 그렇다면 인덱스 변수 없이 우리가 이 순환 가능한 인스턴스가 있는데 실제로 순환하면서 원소를 하나씩 가져올 수 있는 기능을 has next와 next를 사용해서 구현할 수 있는 겁니다. 인덱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덱싱은 정수값을 사용해서 특정 원소를 참조하는 건데요. 순환 객체라고 하더라도 인덱싱이 가능한 순환 객체는 배열 객체와 리스트 객체뿐입니다. 자, 우리 리스트 객체는 아직 다루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배열 객체에 대해서 인덱싱을 한다라는 거는요. 이와 같이 브래킷을 사용해서 정수값을 지정하면 됩니다. 지금 원소가 5개인데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하거든요. 첫 번째 원소의 인덱스는 0, 그 다음에 1, 2, 3, 4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요. 마지막 원소는 5가 아니고 4가 되겠죠. 0부터 시작하니까. 그리고 이와 같이 쓰는 것 대신에 인덱싱은 get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배열의 원소의 값을 읽어오는 것과 값을 변경하는 게 있는데 get와 setter가 있죠. 자, 이와 같은 식으로 우리가 함수를 사용해서 원소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보통은 이와 같은 브래킷을 사용해서 원소를 가져오는 게 훨씬 편하죠. 이게 바로 연산자 오버로딩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인덱싱 하는 대신에 int range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int range로 바꾸면 에러가 발생하죠. no get operator method. 그러니까 순환 객체이지만
배열 객체나 리스트 객체가 아닐 때는 이와 같은 인덱싱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굳이 하고 싶다면 엘리먼트 add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이와 같이 가져올 수는 있습니다. 좀 불편하죠? 자, 이와 같은 인덱싱, 우리가 이 순환 객체의 원소의 값만 가져오는 게 아니고 인덱스 값도 같이 가져와서 처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반복문 중에서 포문의 사용 빈도가 높기 때문에 포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볼 거고요. 여기 나타낸 with index, for each indexed가 있죠. 먼저 with index를 사용해 볼게요. 그냥 포문을 사용하게 되면 단순히 값만 가져오는 건데 인덱스 값까지 같이 가져올 수 있는 함수가 있습니다. 네, 자, for I in 이렇게 하고요. int range 하고 여기에 with index를 사용하게 되면 네, 이 i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단순한 원소가 아니고요. 네, 우리 지금 네, 이 i라고 하는 게 객체거든요. i 객체가 갖고 있는 인덱스 값 그리고 value 값을 함께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i.value. 네, 단순히 값만 가져오는 게 아니고 인덱스와 그다음에 그 인덱스에 해당되는 값까지 같이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네, 너무 많이 출력하면 그러니까 네, 3 정도로 해서 우리 실행을 시켜 볼게요. 네, 그러면 지금 네, 줄이 바뀌어서 그런데 네, 인덱스 0일 때 값 1, 인덱스 1일 때 값 2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됐죠. 자, 그런데 이 위더 인덱스를 이렇게 가져오는 것 대신에 좀 더 재미있는 방식이 있습니다. 인덱스 밸류 형태로 가져올 수가 있는데요. 이 지금 객체를 갖고 와서 그 객체가 갖고 있는 프로퍼티, 인덱스와 밸류를 이렇게 따로따로 출력하지 않고 처음부터 가져올 때 구조 분해해서 튜플 형태로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런 방식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좀 더 쉽게 출력할 수 있죠. 인덱스와 밸류 값을 이렇게 출력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이번에는 인덱스와 인덱스와 값 이런 식으로 가져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with index보다는 사실은 for each나 for each index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하는데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네,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사용 방법부터 틀려요. int range for each. 네. 자, 우선 구현해 놓고 우리가 실행 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뭔가 좀 다르죠? 네, 이 객체가 먼저 왔고 그 객체의 메소드 중에 for each라고 하는 걸 호출했는데요. 이 for each라고 하는 메소드를 보면 파라미터가 좀 특이하죠. 이거를 우리가 함수 타입이라고 합니다. 우리 곧 함수에서 함수 타입 얘기할 건데요. 함수 타입을 받는 거고요. 이 함수를 특수한 함수인 람다식으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 for문에서의 이 중괄호와 for each 다음에 이 중괄호의 굵기가 좀 다르죠? 네, 더 굵기가 굵어 보이죠? 네, 바로 이렇게 표현된 걸 람다식이라고 하는 거고요. 람다식도 독립적인 함수이기 때문에 파라미터가 전달됩니다. 어떤 파라미터가 전달되는가 하면은 이 int range라고 하는 네, 순환 객체의 원소가 하나씩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파라미터 k라고 했는데 정수 타입의 원소가 전달되는 거고요. 이번에는 for each index를 사용해 볼게요. for each index는 단순히 값만 가져오는 게 아니고 인덱스와 값도 한꺼번에 가져오는 식으로 우리가 구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앞에서 우리 with index를 사용했던 거랑 비슷하죠. 네, 그래서 for each는 원소만 가져오는 거고 값만 가져오는 거고 for each indexed는
인덱스와 값을 같이 가져오는 형태입니다. 네, 반복문을 끝내기 전에 응용 예제 하나 만들어 볼게요. 피즈버즈라는 건데요. 여러분들 369 게임 해봤나요? 369는 3의 배수가 될 때마다 숫자를 얘기하지 않고 박수를 쳐야지 하는 게임이죠. 피즈버즈는 이거보다는 난이도가 좀 높아요. 15의 배수가 되면 피즈버즈, 3의 배수가 되면 피즈, 5의 배수가 되면 버즈, 그렇지 않으면 숫자를 얘기하는 그런 게임이죠. 난이도가 좀 높죠. 자, 피즈버즈를 미리 함수로 만들어 놨고요. 연습 삼아 지금 when 문장을 사용을 했는데 이거를 when 식으로 바꿔보죠. 그러면 네, 함수 블락에 이 중괄호를 없애고 네, return 문장 없애면 된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return type도 없애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전체를 선택을 해서 포매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fizzbuzz라는 함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for문을 사용해서 1부터 100까지에 대해서 fizzbuzz를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for I in 1부터 100까지에 대해서 네, fizzbuzz 게임을 하면 되겠죠. print 해서 달러 네. fizzbuzz에 우리 인덱스 값을 전달하면 되겠고요. 네, I 값을 전달하면 되겠죠. 네, 그리고 한 줄에 출력하기 너무 내용이 많으니까 I 값이 10의 배수가 되면 줄을 바꿔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네,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해 볼게요. 네, 자, 1부터 100까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그 10이었는데 15로 됐었군요. 네. 자, 1부터 10까지 해서 첫 번째 줄에는 fizzbuzz만 나타났고 두 번째 줄부터는 이제 15의 배수가 등장하니까 fizzbuzz가 나타나겠습니다. 자, 연습 삼아 이거를 while문과 do while문으로 바꿔볼게요. 자, while문을 바꾸려면 인덱스 변수가 필요하죠. 인덱스 변수 1로 선언하고 while j가 100보다 작을 때까지 네, 이 내용 그대로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I 대신에 j로 바꿔주면 되겠죠. 네, j로 바꿔주면 되겠고 인덱스 변수 증가시켜줘야 되겠죠. 네, 플러스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do while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 while 체크를 마지막 문장으로 옮기면 되겠고 네, do를 앞에 붙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실행 결과 확인해 보면 네, 별 차이 없이 잘 동작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포문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